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티입니다. 오늘 이런 뉴스가 떴어요. 새 정부, 어제네요. 어제 날짜는 3주택은 양도세 중과 추경호 후보 법안 본의 이렇게 떴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신문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실 때 정말 다 이거를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천만다행인데, 사실 경제신문이라는 거가 여러분들이 사실 다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신문을 읽잖아요.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아, 신문을 딱 읽었어. 경제신문을 읽었어요. 그러면 막 이러잖아.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또 옆에 있는 사람도 또 옆에 있는 그렇구만. 다들 그렇구만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4명이서 그렇구만 했지만 사실은 4명이 뭐야? 10명 중에 9명이 못 읽어 경제신문을. 그냥 눈만 읽는 거야. 그리고 뭐 이런 말이 있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모든 경제신문은 읽고 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읽고 나서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신문 이렇게 읽다가 딱 뭐 이렇게 접잖아. 이렇게 접고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렇게 회장님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눈을 이렇게 이거 영상이 안 나와서 내가 어떻게 설명 못하네. 느낌 뭐죠? 제 목소리에서 그럼 어떻게 된 거지?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이런 게 필요하거든. 아, 그럼 돈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네? 이렇게 하고 많은 전문가들하고 의견도 한번 나눠보고 또 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도 안 가.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냥 이걸 읽어. 쭉쭉 읽고 그냥 그렇구만 이러고 말아. 이러니까 나중에 내용을 딱 물어보잖아. 뭐 읽었어요? 이러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이해도 못하지만, 읽어도 이해를 못하지만,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가 뭐 이렇게, 저도 사실은 이걸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이걸 좀 가면서 뭐야? 이래가지고 제가 출력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종이 소리 들리시죠?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낙서를 해가면서 따져가면서 이렇게 이치를 따져가면서 저도 그러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거를 이게 동그라미 펜으로 이렇게 메모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사실은 더 이거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풀어드리도록 해볼게요. 갑시다. 새 정부, 새로운 정부, 이제 윤석열 정부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면 좀 더 읽기가 수월해. 뭐든지 이게 경제신문은 뭐냐면 이게 새 정부는 윤석열 알아. 근데 이렇게 적어가면서 읽으면은 더 빨라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이해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뇌라는 거를 편하게 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최대한 이렇게 말을 바꿔야 돼. 이렇게. 그럼 이해가 빨라요. 더 쉽게 배우려면. 오케이?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3주택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은, 그죠? 3주택의 다주택자들은 이렇게 읽은 거야. 다주택자들은 양도세를 중과 해서 추경호가 지금 후보자로 올라와 있는 분이에요. 뭘로? 경제부총리 후보로 올라와 있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후보 법안을 살펴본다 이 얘기예요. 예, 윤석열 정부에서 첫 번째 경제부총리로 후보로 지명되는 추경호 국회의원,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본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리고 어떻게 보는지를 볼 거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왜 앉혔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구하는지도 한번 살펴볼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어가지고 장관을 어떻게 앉히느냐가 관건이라 했죠.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장관을 어떻게 앉히느냐가 관건인 거고, 이 장관 또한 어떻게 앉히는 거라 했어요. 그렇지. 많이 정치한 사람들이 옆에서 함께 조언해주고 같이 운용해 나가는 거라 그랬죠. 나라는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나란 일을 함께 하는 거야, 옛날부터. 그러니까 더군다나 윤석열이라는 이분이 정치의 경험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합친 정부란 말이에요. 그 보수 쪽에서 힘을 합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추경호 이 사람을 앉혔다는 거는 단순 윤석열 정부에서 말한 바는 그러니까 윤석열 이분이 대통령이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건 딱 한마디야. 그냥 집값을 띄우지 말고 무조건 안정화시키십시오. 하여튼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렇게만 말하는 건 이분이 몰라. 나머지는 다 비서실장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비서실장하고 장관하고 다 이런 분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장관들이 어떠한 정책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해석을 해주는 거야. 누가 옆에서 참모들이. 그리고 안 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네. 이 사람을 해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회의에서 안 치는 거거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 해가지고 경험도 없는 사람을 헐뜯고 막 이럴 필요가 없어.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경험 많은 문재인은 잘 봐요. 잘 봐. 맞잖아.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경험도 없는 사람이다. 이래. 누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럼 나 물어볼게요, 역으로. 문재인은? 그렇게 잘나는 문재인은, 그러면은 그렇게 좋아하는 문재인은 정치 경험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대선에서도 한번 패했다 다시 올라온 사람이어서. 그래서 당선됐잖아. 그래서 잘했다. 그지? 그래서 잘했지. 세상이 있잖아.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경험 가지고, 경력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제가 이거 오늘 얘기 꺼낸 김에 갑자기 삼천포인데 죄송해요, 또. 리얼티 경력 경험 가지고 헐뜯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4살부터 A+S에 들어가서 했다라는 걸 밝힌 거야. 경력도 짧은 게, 경험도 짧은 게. 미안한데 24살부터 입지 분석은 이미 했다 이거사. 내 수업 들어봐라. 우리 팔기들이 알죠? 이번에 내가 입지를 못하나? 아이고, 수업 들으신 분들 알죠? 내가 입지 분석 못해 가르쳐주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전문가로 거듭나니까 알려주지. 수업에 나오잖아. 그게 못해서가 아니야. 근데 그거 내가 해봤자 30분밖에 더 해? 그 의미 없다 그러잖아. 오히려 나도 그 짓 했었어. 의미가 없는 거야. 경력하고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실전이 중요한 거야. 잘 봐. 식당을 하더라도 있잖아요. 음식 하나 맛있게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가지고 당장 나갔어, 식당에. 그러면 이 맛 하나로 승부 볼 수 있는 거야. 응? 그죠? 위생은 둘째라고. 맛이 너무 맛있어. 그러면은 아니 정말 허름한 집에 맛집 같은 데 있잖아. 이런 데 잘 되는 데는 그럼 어떻게 얘기할 거야? 예외라는 게 있는 거야. 뭐든지. 그런 거 마찬가지로 경력과 경험 중요할 수 있지. 저도 맨날 이걸 강조해요. 그러나 이게 단순 경험과 단순 경험에서 나오면, 경력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지. 뭐야? 묵혀야 된다는 거야. 묵힌 경험 속에서 나와야 되고 묵힌 경력 속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응이 달라. 대응. 시장 대응 때문에 그래요. 또 이게. 그러니까 장사도 마찬가지거든. 장사를 해본 경험이 중요하다. 이건 뭐냐면 그냥 장사하면 돼. 근데 진상 손님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건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 경력과. 이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잠깐 삼천포로 갔는데 문재인에 대해서 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재인은 경험이 있는데 윤석열은 경력이 없잖냐, 경험이 없잖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잘난 문재인은 그럼 경력이 있어가지고 부동산을 이렇게 말아먹었냐? 나라를 다 작살내놨고? 아이고, 미국에서 흑자 낼 때 어떻게 했어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해가지고 흑자 막 내고 그럴 때 미국 경기가 1몇 % 성장하고 그럴 때 어마어마한 거야. 미국이 1%면 아무것도 모르잖아. 미국이 1%면 어마어마한 거야. 그 큰 나라가. 근데 일본은 거기에 붙어서 막 3, 4%씩 성장할 때 우리 마이너스 기록했죠? 바보 등신이었던 거예요. 잊어먹지 마. 잊지 말자 세월호? 지라. 내가 해줄게. 잊지 말자 문재인. 얼마나 등신같이 정책을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년차 넘어가니까 이제 방법을 아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됐구나. 열기 가지고 된 게 아니거든. 열기 가지고 운동권 출신의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쌓고 보니까 경험 쌓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3년 차부터 어떤 정책을 따라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점점 가다가 나중에 4년 차 되니까 부동산 법안 발표를 안 하잖아. 나이 60이 넘어서 깨닫는 거야, 그거를. 바보, 난 지금도 하는데. 그걸 또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도 있어요. 상등신이야, 진짜. 아유, 씨. 있어서 그래, 누가 있어. 하여튼간 할 얘기 다 하고 싶어, 진짜.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어쨌든 추경호 이분이 국회의원 국민의힘 지금 됐고요. 추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부동산 세제 관련법 개정안이 여러 건 국회에 올라가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표 발의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가 국회에 이제 현재 올라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후보자라고 하고 뭐 이런 건 뭐냐면 아직 5월 달에 집권을 안 했잖아. 윤석열 정부가. 그죠? 그래서 틀을 다 잡는 중입니다. 그죠? 종부세, 양도세를 완화하는 내용이 특히 오늘 부각이 될 것이다 이래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건데 죄송합니다. 롱코비드예요. 롱코로나. 그래서 종부세와 양도세를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따가 결과적으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과연 윤석열 정부가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직 집권도 안 했지만 뭐 집권 이미 당선됐는데 뭐 변경을 안 하는 건지 변경을 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래요. 경제부총리 후보의 부동산 세제 완화안 이렇게 나왔어요.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을 앉혔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죠? 예, 그래서 발의한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이 관심을 끄는데요. 새 정부의 경제정책 수장의 의중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맞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읽어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일단 뭐가 제대로 가냐면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부동산의 방향이 옳다 말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도 맞는데 그건 좀 더 깊게 들어갑시다. 나중에. 근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본인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 이거가 제대로 들어가 있다 이 얘기야. 지금 제대로 사람을 안 치고 있고 상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막 하는 정부는 아니야.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 독불장군은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경험이 없다. 정치 경험이 없다.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정치 경험이 없다. 이 말인즉슨요. 돌려 말하면 이 사람 혼자서 아무것도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야. 즉 독불장군이 아니란 얘기야. 그걸 알아야지. 이면을 모르나? 독불장군이 아니란 얘기야. 반면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제일 많이 들은 게 제일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뭐예요? 총체적 난국이다. 독불장군이다. 진짜 할 말을 잃었다. 이건 뭐 답이 없네. 구제불능이네. 귀는 열고 있냐? 마음대로구만. 혼자 하세요. 그지? 망한 민국.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 댓글도 안 보고 사나? 응? 시간이 딱 지니까 1, 2년 동안은 와 이러지. 근데 정신이 깬 사람들은 미쳤다. 쯧쯧쯧 이랬지. 결국 4년 5년 되니까 그게 정책이 딱딱 발의가 돼가지고 움직여지고 다 올라가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박살났구나. 쯧쯧쯧.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전월세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야 맨날. 신문 좀 보세요. 정책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무엇이 정당한 것인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생각에만 도취돼가지고 깨지를 않아.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잘났으면 왜 그렇게 살아? 잘 살아야지. 돈도 많이 벌고. 세상 원망지는 오지게요. 돈도 없는 것들이 하여튼간 씨. 아유 씨. 새 정부 정책 경제정책 수장의 의중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답답해서 하는 소리야. 마인드 바꾸고 똑바로 살아. 돈 벌고 제대로 민폐 끼치지 말고. 세금도 가져가는 것도 민폐야 사실은. 돈 냈어? 이씨 얼마나 냈다 그래. 짜증나게. 세금 많이 내는 사람, 웃긴 거 뭐냐면 나는 세금 많이 내는데도 이렇게 하는데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불만을 토한다? 그런 거야. 인간이라는 게 구제불능이고 하나를 주면 둘 셋을 하고 오냐 오냐야. 그런 거야. 새 정부 정책, 경제정책 의중이 드러나 있다. 추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죠? 양도소득세 관련 법률 개정 법률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같은 방향을 나타낸다. 여기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같은 방향을 나타내면서 공약이 없는 일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근데 이게 포인트인데요. 여기가 뭐 포인트냐면 공약과 같은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공약이 없는 일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어쨌든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거.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장관은 자기의 색깔에 맞춰서 잘 일단 냈어요. 그 다음에 추 후보자가 지난 2월달에 발표했어요. 저번 달이에요. 지금 4월이잖아요. 그래서 2월달에 이미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조정대상 지역 양도세 중과를 현 정부 이전으로 수준으로 돌린다. 어려울 거 없어. 자, 간단하게 소득세법에 대해서 소득세가 뭐야? 소득이 발생하면 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소득은 어떨 때야? 부동산을 어떨 때? 그렇지. 매각할 때, 매도할 때 내는 거잖아요. 이거를 개정안을 언제 발표했다고? 2월 달에 이미 발표했다고. 이미. 이게 기사글이라 가지고 몇 개는 지웠, 이게 내가 이따 보여줄게. 제가요. 지난해 이미라고 바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그죠? 이미 2월에 발표한, 매도할 때, 소득세 내는 이런 것들의 개정에 대해서, 조정대상 지역, 특히 조정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여러분? 조정대상 지역이 뭐예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 없지? 과열된 곳이야. 한마디로. 많이 오른 곳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저기 리얼티 부동산 수업 들으신 분들은 조정대상 지역에다가 투자하는 거를 그렇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지?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 다 할 거예요. 양도세 중과를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린다.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여러 군데 있지만 뭐 천안 같은 데도 지금 뭐 이제 풀어달라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좀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초반에는 70여 개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은 100 몇 개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 100 몇 개 들어. 112곳. 112곳이에요, 현재. 지금은 현재는 현 112개야. 그러니까 전국에 한 250개 정도를 본다고 230개 정도 지역을 본다 했을 때, 그러니까 구는 빼고, 시관할로 봤을 때는 거의 싹 달아보면 돼, 그냥. 거의 한번 80%라 보면 돼, 80%. 싹 다 묶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다 조정대상 지역에 다 올랐다는 얘기지, 그만큼.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지금 다 돈 번 게 또 사실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그죠? 그래서 이 조정대상 지역의 양도세 중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여야 되는 건데, 양도세 중과가 지금 현재 어때요? 풀어드릴게. 현재 양도세 중과, 이게 2021년 6월쯤에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는 1세대, 지금 2주택인 경우에는 기본 세율이 있어요. 그죠? 기본 세율에, 플러스 몇 퍼냐면 20%야, 이게. 그리고 3주택인 경우 마찬가지 1세대인데 3주택인 경우에는요. 기본 세율에다가요. 플러스 이제 30%입니다. 그러니까 가산세가 붙는 거거든요. 이렇게 뒤에 거가.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분양권도 포함입니다. 분양권도 현재 포함돼 있어요. 사실 분양권도 이게 포함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고라파진 거거든요. 분양권 묶어버리려고 이거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분양권이 이게 올라갈 거 보니까 세금 갖다 때리니까 더 올라가 버리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그 2020년에 21년에 이제 21년 초까지 했죠. 뭐 했어? 분양권 가지고 뛰게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다 저기 탈세라 그러지. 절세가 아니라 탈세지 그거는. 절세는 달라. 현금 장사했지? 현금 빼오세요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다운 계약서 많이 쓰고 이랬단 말이야. 너무 방송인데 너무 노골적인가? 완전 현실판이잖아. 이게 왜냐? 여러분들, 여러분 죄송한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진짜 현장에서 뛰면서 이렇게 현장감 있게 얘기해주는 사람 없잖아요? 별로? 전 진짜 제가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늘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그래서 매일 못 올리죠, 저는. 이게 했잖아. 맞죠? 공감되죠? 해먹은 사람 여기 많을 거야. 나만 안 한 것 같아, 바보같이. 자, 바보같이. 자, 양도세 중과를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린다. 그죠? 요거가 이제 포인트겠죠. 조정 대상 지역 있는데,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그렇게 많이 오른 곳들, 이런 곳들 양도세 중과를 지금 20% 30% 이런 거를 언제로 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려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좋은 것 같죠. 근데 이제 그만큼 가격은 자꾸 다운되는 정책들이에요. 또 까고 보면은 사실은 중과세율을 폐지해버리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10% 중과세율을 가산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지금은 기본 세율에다가 30% 가산을 갖다 붙여버렸죠.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도 못 팔고 있었고, 그쵸? 다주택자들이 또 팔나 하더라도 가격을 높게 팔 수밖에 없는, 세금은 한마디로 전가시켜버린 거야. 누구? 매수자에게. 그쵸? 근데 제가 이것도 앞전에 풀어드렸죠. 이걸 만약에 세금을 낮춰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본세율 예를 들어서 기본세율도 내려가는 거지. 왜? 매도 가격 자체를 내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내려가게 되는 거야. 이거 내리면. 중과세 때리는 거 내리면. 그럼 부동산 가격은 다소, 그렇죠. 하락, 안정화, 살짝 조금씩 빠지는 안정화를 나갈 가능성이 높겠지. 그러니까 이 퍼센트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얼마나 세게 나가는 거냐면 20%를 확 다운시켜버립니다. 20%를. 근데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원래 뭐 10%씩 조금씩 내려야 되거든. 6개월, 7개월, 8개월 지켜보다가. 근데 갑자기 2%확 다운시킨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겠다라는 의도가 되게 강한 것이고, 서민 정책을 되게 추구한다는 거죠. 없는 사람들이 집 살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알겠냐? 이 문재인 지자는 등신. 진짜 씨. 아유 씨, 하나도 몰라 진짜. 그게 속냐? 정치인들이 그 서민을 위한다 그러고 눈물바다 코스프레질한 걸 그걸 속았냐 이 등신아. 아유 진짜로 씨. 진짜 바보들이 너무 많아 내 주위에. 좀 봐야 돼 다 링크 걸어줄 거야. 아유 짜증나서 씨. 양도세 머리를 좀 쓰고 살아. 신문도 좀 보고 아침에 씨 눈곱 붙이고 살지 말고 늦잠 자지 말고 씨 일어나 씨.
진짜 성깔 나오네. 그쵸?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말이야. 하루를 일과를 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유튜브 보고 정보 찾고. 아줌마들도 집에 앉아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고서는 이게 열심히 쳐다보면서 공부하고 알아듣고 뭔가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말이야. 늦게까지 자고 말이야. 야식 삶에 뭔 방향이 있어. 남이 도와주는 건 맨날 먹고 있지. 아유. 양도세 계속 나오네. 이게 올라오네. 이게 깊게 들어가니까 이게 자꾸 그런 거야. 제가 깊게 들어가면 이게 나와. 이게 막 이게 나오는 거야. 성격이 나오는 거야. 열받으니까. 왜냐면 깊게 들어갔을 때 이게 얼마나 현 정부가 엉망으로 똥을 쌓아놨는지 알거든. 이 표현은 이 똥이란 표현 하면 안 되는데. 막 해놨는지 알거든.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 박근혜 정부도 옛날에 박근혜 정부가 이제 했단 얘기예요. 양도세 중과 폐지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위로하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도 이렇게 중앙이거든? 중앙신문이야, 이게. 뭐 출력해 보니까 그래. 뭐 중앙 거를 제가 뭐 그렇게 뭐 지적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한국경제 빼곤 다 괜찮아. 근데 한 경우 왜냐면 저는 시장주의자로서 한국 경제는 시장 경제에 입각하지 않고 돈 받고 써주는 게 딱 티나. 능력 없는 애들이. 옛날부터 그래서 아주 오래됐어. 제가 19살 때부터 경제신문을 읽어나가는데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얘네 좀 하지 막 이랬는데 걔네가 나중에 더 공부해보니까 엉망이야 엉망. 그래서 한국경제 빼곤 다 괜찮아. 매일경제 추천한다 그랬죠 제가 볼 때. 매일경제는 90에서 95%가 되게 받아들일 만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추천합니다. 박근혜 정부도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 그죠? 그러면서 뭔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못했어.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잘한 거냐면 박근혜 정부 때도 못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렇게 괄호 열어야 돼. 그래서 투기지역 3주택 이상에 대해서 10%를 중과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의 정책을 지금 가면서 안정화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에 안정화됐었다. 이거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뭐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부동산이 제일 좋은 건 뭘까? 완만한 상승이거든. 완만하게 천천히 오르는 거.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하락은 또 제가 분명한데 서울이 급락칠 가능성은 시장 경제에 입각하면 가능성은 있어요. 급락칠 가능성은. 근데 지금 정부 정책으로 봐서는 정책 요인으로 봐서는 또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저도 이제 되게 좀 어려운 거가 뭐냐면 시장 경제 논리에서는 하락을 칠 가능성이 있는데 정책은 완만 상승이거나 완만 옆으로 또는 완만 하락이야.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어디로 튈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그러나 저는 그래요. 아무래도 시장 경제가 더 강하지 않을까 저는 봐요. 예, 시장 경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유가 급등하죠? 지금 유가 급등해서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막 폭등하잖아. 이게 세금하고 연관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 시장 자체가 지금 어때요? 예. 유가가 세계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오른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야. 원래 유가가 오르고 있었어. 즉, 경기가 호황이었다는 얘기야. 경기 호황.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마치. 그러니까 이걸로 또 가려진다니까. 본질은 항상 가려져. 이해되십니까? 경기 호황이라 가지고 올라간 것 뿐이에요. 이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뭘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원래 올라갈 자리야. 유가가. 전쟁 때문이 아니라고. 차트가 그런데 이미 오르고 있었어요. 이미 오르고 있었어. 전쟁 때문이 아니야. 또 오해한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남이 얘기하면 맞아 그것 때문이야. 응 맞아 그것 때문이야. 타당하지 당연하지 이렇게. 물론 그것이 절대적으로 요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그걸 이치적으로 따지잖아요. 그럼 그거가 맞을 것 같아요? 전쟁 났는데 유가가 왜 올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할 거야? 전투기 날리느라고? 러시아 가스가 얼마나 많고 자재가 얼마나 많은데 원료가 얼마나 많은데 뭔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왜 올라 그게. 자기네들이 쓰느라고 전쟁에다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세계대전 터졌냐? 에이 그렇지 않아요. 경기가 호황이라서 오른 겁니다. 경기가 호황이라서. 원래 오를 자리야. 물론 그것도 영향이 조금은 있겠지만 그게 메인은 될 수가 없어. 아셨죠?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은. 그래서 정부도 어쨌든 간에 10%를 중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간에 양도세 중과, 제가 무슨 얘기 했어? 죄송합니다. 유가 얘기했죠, 유가. 기름값. 그죠? 그래서 유가도,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세금하고 관련이 있냐? 이 얘기 했었죠. 죄송합니다. 이 얘기 하다 말았는데요. 세금하고 관련이 있냐는데 세금 낮춰준다 그러죠. 5월 달에. 유가 세금 낮춰준다 그러잖아, 지금. 이 얘기 들으셨죠? 그거 잘 보세요.
유가가 급등을 했으니까 세금을 낮춰주는 겁니까? 세금을 급등했는데 유가가 오른 겁니까? 내린 겁니까? 뭔 소리야? 이해되셨어요? 유가가 오른 거죠, 자체적으로. 유가가 원자재가 올라서 너무 서민들이 힘드니까 세금을 낮춰서라도 결국 이 공급은 이거 플러스 이거잖아. 이거에 대한 공급을 서민들에게 부담을 낮춰주겠다라는 거잖아. 그쵸? 맞죠? 유가가 올랐으니까 세금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시장 경제에서 입각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시장 경제가 이제 제가 주식시장도 항상 늘 보는 게 뭐냐면 미국의 지수를 보고 코스피를 보는 이유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은 디커플링 장세가 되고 뭐 이러지만 나중에 디커플링이 뭐야? 안 맞는 커플링. 서로 그러니까 얘는 오르고 얘는 내리고 뭐 이러거나 얘는 또는 내리면 얘는 오르거나 이런다 그랬죠. 이게 디커플링이라 했죠. 이거가 만약에 커플링으로 맞아떨어져서 둘 다 이렇게 되는 순간 죽는 거지 뭐. 그땐 다 이제 초토화 되는 거지, 초토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먼저 내다봐야 돼, 사실은. 그게 잘하는 거야, 또. 그러니까 경제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내다봐야 되거든요. 지금 잘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우리도 올리죠.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IMF 이후에 오늘 3,000% 얘기 많이 하네? 괜찮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좋아하시죠? 예, 그리고 재밌잖아요, 상식, 그죠? 예, 여기 리얼티 거 클릭하는 이유는 이런 거 아닙니까? 상식, 이런 것들, 그죠? 이게 제대로 깨달아가는 것들, 그쵸? 많이들 깨달아가잖아. 심지어 우리 마왕님은, 우리 오기고, 우리 부방장 마왕님은 뭐를 배웠냐면, 현대 오일뱅크가 그 기름이 싸다는 거. 그리고 그건 알고 계셨어. 근데 왜 싼지를 몰랐던 거야. 그리고 이게 왜 싼지 설명해 드렸고, 여기에서 이게 저거가 안 나온다고, 이게 연비가 제대로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그 무료 강좌 그 줌으로 할 때. 그러니까 마왕님은 놀래가, 그러네요? 뭐 이렇게, 그래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상식에서 배워간다고. 별걸 다 배워. 그죠? 예, 이게, 그러니까 많은 넓은 경제학 공부를 알게 되면 이런 것도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4월 28일인가요? 있죠? 우리 카톡방에서 지금 계속 홍보 중인데 투표를 하셔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얼굴 공개가 돼야만 되고요. 지각하면 이렇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탄탄해졌어요. 경제 그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이제 40대에서 50대 되시는 분들, 특히 이제 50대구나 이제 벌써 50대 되신 분들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그래도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예, 똑똑한 분. 왜냐면 이 겪은 세대거든. 예, 이게 자신들이 학교 다닐 때 겪은 거거든 이제 벌써.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50대가 초반이나 뭐 이렇게 돼가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이분들이 되게 튼튼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 되는 것도 다 알고 이런 애널리스트나 이런 경험 많은 사람들도 유능한 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40대 후반, 40대 중반부터 50대 초중반까지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그래도 전문가들이 많아요. 튼튼해요. 예. 그분들 모두 지향하는 곳이 문재인은 반대야. 싹 다 반대야. 꼭 가난한 사람이 개코도 모르는 사람들이 문재인 지지했어요. 에휴 바보들. 자 양도 그러면서 까는 거야. 자 그럼 깔만해. 양도세 중과를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깐만요. 여기네요. 잠깐만, 이게 맞아? 위에 안 읽었나? 위에 읽어야 되나? 죄송합니다. 위에 읽어야 되죠? 어딘가? 아이고. 어디야. 여기, 잠깐만, 여기, 죄송합니다. 큰일 났다.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도 못했다 얘기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으로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었다고 그동안? 양도세 중과하는 거를요. 조정 대상 지역 아까 비싸게 많이 올라가는데 112곳이라고 현재 얘기했죠. 여기 내에 2주택 이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 중과세를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너 많이 올랐지. 너 돈 많이 벌었지. 세금 갖고 와. 이렇게 해버린 거야. 중과세율도 처음에는 2주택으로 10포인트였는데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에서 각각 이제 어떻게 바꿨냐면 2주택은 20%, 3주택은 30%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거야.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등 전국 112곳에다가 그렇게 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이 아파트 가진 사람들이 세금으로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팔 수 있어 못 팔아요. 못 파는 거야. 만약 팔더라도 세금을 많이 내니까 높여 파는 거지.
아니 보유를 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게 보유세를 때려버리는 거지. 보유세는 주택세 그죠? 주택사 종부세 이거 갖다 때려버린 거야. 그죠? 근데 그거를 하니까 어떻게 돼 또? 그래? 알았어. 그럼 전월세가 다 전가시켜버려.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이 막 올라가고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 아닙니까? 추 후보자는 제한 이유로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켜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원인으로 작용해서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답입니다. 정확하죠. 예, 그죠? 세금을 너무 많이 때려서 양도세 중과 때려버렸죠. 그래서 안 팔죠? 안 파니까 어떻게 돼요? 거다가 안 파는 것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추 후보자 이분이 잘하는 거예요. 예. 추경호 이분이 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 때려버리니까 많이들 못 파는 거고. 그죠? 그럼 가만히 뒀으면 안 팔면 멈췄나? 그래도 그렇지. 그럼 좀 멈췄거나 오히려 좀 낫지. 그러니까 차라리 사실은 양도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올렸어야죠. 그죠? 그렇지. 이랬으면 양도세가 별로 없으니까 집을 팔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보유세는 높으니까 더욱더 팔아야 되겠지. 그렇지. 그죠? 그리고 LTV는 높였어야지. LTV를. 그래서 뭐 80% 이렇게 높여놨어야지. 이빠이 막 85%까지 이렇게. 그래야 집 없는 사람은 매수자가 집을 사고 없는 사람은 싸게 팔면서 되고. 그리고 이거가 나중에 부채가 많이 증가했잖아.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썼던 정책을 썼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원금하고 같이 삭는 거지. 원금하고 같이 갚는데 이 대출 금액이 있어가지고 여다가 DSR을 때렸으면 어땠을까 싶어. 신 DSR을. 죽이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이거 어디에서 못 들은 거죠?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제가 이런 얘기를 24살에서 26살 이때 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이걸 가지고 아닌데? 박근혜 초지, 그렇지. 초기 때 제가 이런 정책을 써야 된다, 저런 정책 써야 된다, 막 이렇게 브리핑을 했거든요. 저기 전문가들 앞에서, 금융 파이낸셜 컨설턴트 앞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뚝뚝뚝뚝 진행이 되고 막 이랬는데요. 이렇게 했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지금은 이 정책도 나쁘지 않습니다. 양도세를 완화시켜버리고, 보유세는 살짝 그대로 두고, 지금 보유세가 자체로 세니까 두고, 그 다음에 집 살려는 사람한테는 LTV 내가지고, 강화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막 대출해주고, 단, 부채가 증가되는 거니까 원금하고 이거를 같이 갚되 DSR 소득 대비로 해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거를 소득 대비로. 그러면 소득 대비로 따지게 되면 어떻게 돼? 연봉 2,400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이거를 갚을 수 있는지 능력을 보는 거지. 그리고 나서 원금을 부과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원금은 너는 한 달에 대신에 30만 원씩은 갚아나가. 이자는 대신에 30만 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50만 원.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자 50, 원금 30.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대신 얘는 예를 들어 6천만 원 벌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는 원금을 100만 원 갚고 이자를 너는 80만 원 또 넌 100만 원 갚아. 뭐 이렇게. 그래서 원금도 같이 갚아게끔 하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비싼 집값들 있죠. 비싼 거. 하이들. 그러니까 되게 비싼 집값들은 아무래도 소득 대비 원금하고 같이 갚아가야 되니까 힘든 부분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들은 오르는 게 좀 완화될 거고 밑에 하단에 싼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갭 줄이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안정화 정책이 간다는 얘기지. 그럼 비싼 것들은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하고 평당 계산으로 나중에는 천천히 옆으로 횡보하거나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이 정책을 쓰는 게 사실은 되게 좋은 정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책을 썼으면 어떨까? 저는 아주 장관 나셨지. 내가 국회로 가야 돼. 내가. 아유, 이거를 진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 한 방에. 그냥 양도세 그냥 다 제로. 다 팔게 하는 거야, 아마. 한 양도세 5% 세금 안 낼 수 없으니까. 양도세 5% 이렇게. 쩔죠. 자, 갑시다. 윤당선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약을 했었죠. 그쵸? 예, 그래서, 이분이, 또 여기네. 추 후보자는, 그래서, 제한 이유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켜서 결국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원인으로 작용해서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증을 가중시키고 있다. 말이 주거 불안 가중이지, 정말 힘들었어요. 그죠? 정말 힘들었죠. 예. 그리고 세입자하고 잘 지내는 꼴이 없었죠. 싸우고 난리 났었죠. 근데 누가 지는 줄 알아, 결국? 제가 실전에서 뛰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져요. 100%입니다, 이거. 아쉬운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웃으면서. 남의 집 사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없는 사람 힘들게 한 거야, 문재인 정부가. 윤당선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약했었죠. 예, 그래서 양도세를 계속해서 폐지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얘기한 대로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을 먼저 주고 법인으로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거예요. 빠져나갈 거면 줍니다. 여기다 혜택을 줘야 돼요. 제가 그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법인에다가 혜택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은 한 2년 정도는 더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법인도 반드시 혜택을 줄 거예요, 언젠간. 근데 다주택자들 주고 법인 폐업해가지고 일로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인으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3주택, 이렇게 했던 사람죠. 이런 2주택, 3주택. 이런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거면 할 거라고. 속된 말 죄송해요. 피레미를 얘네가 볼 때. 좀 별로 하지도 않네, 뭘. 이런 사람들. 다 빠져나갈 거면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화 시키는 사람들 있죠, 임대사업화.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 드디어 20년을 내다보고 달려가는 거야. 이게 이제 기회 탄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빠져나간다. 그럼 이분은 이제 다주택자로 이제 살아가면서 쏠쏠한 그냥 재테크. 이 사람들은 이제 사업, 임대 큰 사업들 하는 거야. 이렇게 전환될 가능 기점이 22년에서 24년 안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미래 20년을 보고. 먹고 살 사람들은 올라타. 조심 잘해야 돼. 근데 정신 차리고 해야 돼. 법인 차린다고 장땡이 아니야.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TF를 구성해서 중과세 폐지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우선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죠? 양도세 중과를 배제시키겠다. 일단 상황 좀 지켜보면서 천천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가격을 최대한으로 좀 하게끔. 근데 이제 봐야 돼. 이게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한다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챙길 사람들은 챙긴다 했죠. 이거 앞전에서 얘기했죠, 제가. 예. 1년 동안이니까 한시적이니까 어떻게 해요? 급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매도한다고. 근데 여자 LTV 딱 풀어준 거야. 그러면 매수자는 막 매수해. 근데 매수가 급할 게 없다 그랬죠. 매도가 급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좀 더 다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1년 끝나고 나서 또 더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반응이 별로 하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더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리고 이제 뒤에서 계속해서 푼다고 정책을.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이 대통령이 5년 동안 지속해서 이 가격을 어쨌든 잡아가는 게 이분의 목표이기 때문에 천천히 시작하는 거야.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 한 번에 뭔가 여기서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다 괜히 막 폭락하고 박살나고 이러면 오히려 더 힘들단 말이야. 아셨죠? 어느 정부든 자기 정책 때 경제가 박살나는 거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완만하게.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중과세가 배제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기본 세율이 6에서 45%로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블로그에다가 올렸는데요. 지금 여기다 이렇게 링크를 걸 거예요, 유튜브를. 양도세 기본 세율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양도세에 대해서 10억 초과 신설이 나왔죠? 얼마나 많은 거야, 얼마나. 그러니까 이것까지 때려버리는 거야. 예. 여기다가 세율에다가 플러스 몇 퍼센트? 3주택 이상들은 30%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75%인 거야, 이거. 많은 사람들은. 3주택이면서 10억 초가 넘어갔다. 수도권에다가 세 채 갖고 있다. 과열지구 세 채 갖고 있다. 게임 끝나는 거야. 25% 갖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못 팔게 아예 묶어버린 거지. 진짜 급한 사람만 팔아, 이거죠. 근데 이게 팔리냐? 안 팔리지? 장난한 거지, 그동안. 판 사람 있나? 없잖아, 별로. 거의 없어. 진짜 마지못해 판 거지. 그죠? 그래서 우선 1년 동안 그렇게 한다. 그래서 중과세가 배제되면 기본 세율 마찬가지로 6에서 45%로 과세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거가 6에서 45% 요거야. 요거에 맞게끔 가는 거예요. 요거에 맞게끔 가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가중되는 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아까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했다 그랬죠. 2주택에 10% 추가 2주택에서 20%, 3주택에서 30% 이거를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3주택 이상 소유자들에게 어떻게 10%로 그냥 다 통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게 확 풀어주는 거지.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억 초과했던 사람이 45% 플러스 30%였으니까 75%였잖아요. 그랬다가 이제는 이거가 10%로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45 플러스 10이니까 어떻게 해요? 5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게 억 단위라고 생각해봐. 10억 초과니까 실제로. 그죠? 그러면 10억 초과니까 10억 1원부터야 초과니까 10억 1원 그러면 10억이라고 계산합시다. 75%면 7억 5천 세금 냈던 거였어. 근데 이 사람은 이제 10억에서 5억 5천 이적. 그럼 얼마 더 이득이야? 2억 더 이득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 만족할까? 사람들이? 그럼 조금 깎아주겠죠. 2, 3천만 원 깎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요 정도면은 성향상 보니까 4천? 요 정도까지 4천까지 무릴 것 같아.
그죠? 챙겨가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뭐다? 급한 사람은 좀 더 팔 수 있게끔 하고, 이게 다 팔 수는 없어. 이 가격에. 더 내려줘야 돼. 이거 더 내려. 이거 아예 없애야 돼, 이거. 뒤에 거 아예 없애야 돼. 뒤에 거 아예 없애든가.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뭐야 되면, 가격을 완만하게 좀 떨궈야지. 답은 없어. 이게 너무 높아서 그래요. 시간이 다 됐네요. 아, 풀어줄 게 많은데. 일났네. 조금만 더 빨리 갈게요. 아, 이거 되게 많거든요. 풀어줄 게. 이게 지금 이게 원래는 무료 강좌에서 풀어야 되는 수준이네. 아유, 엄청 많네요. 그래서 어쨌든 한다. 그래서 농어촌 주택 소유자 1세대 1주택자 추후보자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종부세 통합이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없다. 예, 그래서 이분이 그 종부세법 개정안에 뭐다? 다주택자의 중과세 폐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부세 통합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윤당선인은 중과세를 없애버리고 종부세 재산세를 통합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 종부세라는 건 보유세. 이거는 한마디로 보유세죠. 보유세. 이렇게. 종부세하고 재산세는 보유세. 이거를 통합으로 내걸었었죠. 근데 추후보자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종부세비나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없대요. 그죠? 예. 계속 읽어볼게요. 추후보자는 중과 적용 예외를 늘려서 1세대 1주택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과 적용 예외, 이건 뭐냐면, 중과하지 마, 이 얘기야. 여기, 이렇게 해야 돼. 중과하지 말라. 추후보자는, 중과 적용 예외, 중과하지 마. 그거를 1세대 1주택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얘네한테는 중과하지 말자. 누구?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농어촌 주택 한 채를 추가로 가진 1주택자들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죠. 이제 괄호. 여기서 괄호. 본다. 시간이 촉박해지니까 이제 급해졌어, 제가. 예.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을 공제받고요. 현재는 2주택자에서 공제금액이 얼마다고요? 6억 원이다. 그래서 윤후덕 이제 정책이 나오는데 또 이제 여기 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에도 농어촌 주택 종부세 완화를 담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제외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의견이 같죠? 그러니까 이건 통과되겠네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 농어촌 주택이 뭐야? 그렇지. 표 때문에 그래, 표. 지방표 먹으려고.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오케이, 한패야, 이럴 땐 또. 양도세도 3년 이상 보유한 2억 원 이하. 근데 이게 되게 기자가 좀 더 알아봐야 돼. 이걸 알아보고 썼어야지. 이 2억 원이라는 게 뭔 기준이야?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이거 봐, 내가 말했잖아. 신문에 그렇군. 뭘 그렇구냐? 내용이 나오질 않는데 뭘 그렇구냐? 그럼 물어볼게. 이게 공시가격 기준이야? 감정가 기준이야? 실거래야? 양도세라서? 양도세니까 실거래야? 근데 양도세도 3년 이상 보유한 2억 원 이하 농어촌 주택. 보유한 2억 원 이하래잖아. 이거 봐. 안 맞잖아. 그러니까 공시야? 감정이야? 뭐야 이거? 실거래 뭐야 이거? 안 나오잖아. 그러고 뭘 기사를 읽어놓고 다 안돼. 안 나왔다. 이거 안 나왔는데 어떻게 알아? 기사가 잘못됐는데. 그래도 농어촌 주택을 주택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본다. 나도 모르겠다. 나도. 기사가 알아야 되는 건데. 여기 다 안 나와 있는데 뭘 알아 알기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신문 기사 끌고 그렇구만. 뭘 그렇구만이야. 나오지 않았는데 궁금한 게 생겨야 되고만. 지금 내가 볼 때는. 상속 주택을 별도 주택으로 보고 구분해 과세하는 개정안도 됐다. 합산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금액과 세율이 1주택자 기준으로 유리해진다. 이게 분류해서 과세한다는 얘기죠. 나중에 하더라도. 근데 공제를 다 해주니까 거의 뭐 이제 없다 이런 거죠. 인수위도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자 수준으로 완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여긴 증여얘기가 없죠. 근데 그죠? 증여는 살아있을 때 주는 게 증여고 상속은 돌아가시면서 자연스럽게 받는 게 상속인데 증여로 많이 했잖아. 왜? 세금 때문에. 그쵸? 그래서 증여 얘기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진짜 자연사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예외다. 근데 증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거는 보유한 걸로 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증여 얘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야. 토시 하나가 빠졌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다 볼 줄 알아야 돼. 기사들은. 부동산 부동산 세제 완화를 둘러싼 법. 이거 왜 출력을 안 해? 인스트인데. 부동산 세제 법. 추후보 세금을 낸다. 여기 왜 안 나왔냐? 연합뉴스. 여기가 안 나왔네. 세금을 낸다. 여기 있다. 추후보의 죄송합니다. 이거 찾았어요. 부동산 세제.
추후보자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일부 지분 소유자의 세부담을 낮추는 내용도 있다. 이게 뭐냐면은요. 제가 이거 딱 보고, 그래, 이거 말도 안 돼서 진짜 했어야지 이러는데, 이게 한마디로 하면 공유자 등기예요. 이거 몰라도 되는 분들 많은데, 필지가 있어. 땅이 있거나, 부동산이 있어. 아파트가. 근데 이거를, 여기서 이거 듣기 싫은 사람, 이렇게 다운 눌러. 10초 뒤로 넘어가. 몇 초 뒤로 넘어가. 근데 이제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부부 공동등기야, 한마디로.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부부 공동등기 또는 형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형이 50%고, 동생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동생이 이거를 갖고 있잖아. 50%를. 그죠? 근데 그동안 세금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걸 얘가 한 주택으로 간주했다니까. 1주택으로. 얘도 1주택으로 세금 낼 때. 어이가 없어. 근데 그걸 뭘로 했다고? 종합부동산세를 그렇게 냈어. 그게 진짜 어이가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공시가격에 예를 들어 법인은 6%고 그렇잖아. 막 그죠? 일반인들은 3% 이렇고 이런데 다주택자들은 잘 봐. 공시가격이 6%면 얘가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이야. 그러면은 여기 형이 5천만 원어치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300만 원 내는 거야. 이렇게 형이. 이렇게 내야 되잖아. 그 여기도 300만 원 이렇게 내야 되죠? 맞잖아. 공시가격 1억이니까. 근데 어떻게 내는 줄 알아? 그냥 형한테 너 이거 공시가격 1억짜리네. 6%네. 그러니까 600만 원 내. 이렇게 하는 거야. 동생한테 가서 너 600만 원 내. 이랬다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제가 그래서 저도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야, 나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어안이 벙벙해서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이건 경매시장 다 죽이는 거야 이거. 그럼 부채 어떻게 갚아? 경매시장 죽여버리면 금융시장은 어떻게 하냐고. 돈 회수해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갚아줘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만든 정책이었어 문재인 정부가. 그냥 주먹구시겠다니까 깊게 안. 그러니까 개코도 모르는 거야. 또 하나네.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한다고? 이제 세금을 정상으로 돌리겠다 이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지금 봐봐. 합산지분 개념을 도입해서 종부세를 계산하는 한식을 만들었는데 이제 종부세가 지분에 따라 나뉘면서 다소 줄게 된다. 이게 정상이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잖아. 문재인 정부 얼마나 진짜 엉망으로 했는지 몰라. 나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저는 제가 지분가 중에 세금 저거 받는 거 있어요. 월세 받는 거 있거든요. 나 못 깎아준다 그랬어. 한 푼도 못 깎아준다고. 오히려 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도 되게 착해. 깎아주고 싶어. 근데 어떡하냐. 나도 세금 내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야. 더 받는단 말이야 막. 답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아유 참. 볼게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 거예요. 꼼꼼해졌네 많이. 이분이 잘하네 진짜. 이거 추경호 국회의원이 꼼꼼하잖아. 이게 지분에 나오는 거, 이게 지분 경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 이게 세금에 대해서 이런 거 다 잡아줘야 돼. 얼마나 엉망으로 왔는지 몰라. 문재인이 지금 그냥 주먹구비식으로 한가 주먹구비식으로. 그래서 추 후보자의 개정안은 현 정부 누구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활성화됐다. 대폭 축소된 주택 임대사업자의 종부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되살린다. 이렇게 했어요. 현재 폐지된 4년, 8년 임대주택 제도도 다시 만든다 그랬어요. 이게 폐지됐었죠. 임사 없었었잖아. 그거 다시 만든다는 얘기야. 왜 그런지는 이제 다 나와요. 추후보장 이런 걸 왜 하는지, 그리고 이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글을 다 봤을 때 어떤 방향인지 알겠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 추후보자는 임대사업에 관한 세제 혜택 축소로 임대사업이 유인이 사라지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이 시작이 되고 무주택 서민들이 고통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라며 세제 혜택을 줄이기 위한 시작으로 2008년 9월 13일 대책 이전으로 보고하는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렇지, 잘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활성화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했다. 앞으로 인수위가 이제 이렇게 되면 윤 당선인도 알아. 이게 임대사업자를 해주고 나서 법인을 건드려줘야 되겠네. 이러면 이제 우리 같은 법인들이 물량 많은 사람들이 쫙 공세 나간다고. 그럼 막 물량 같은 거 쫙쫙 풀어주고 막 그런다고. 깎아주고 그러면서 시장 우리가 잡는다고 막 휘어잡아. 정치하는 분들 다 갖고 있거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안정화되고 서민들도 좀 좋아지고 그러는 거야. 우리도 세금 많이 안 내는 대신 덜 받게 되고 그러면서 좋아지는 거거든. 잘하는 거지 지금. 우리 같은 큰 손들이, 큰 형들이 나가야 돼. 법인 막 수십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쫙쫙 나가줘야 돼. 그 사람들을 열어주려면 일단 다주택자들부터 풀어주는 게 맞아. 우리는 한번 이거지 한마디로 어서 가! 나는 괜찮아! 난 뒤에 나가도 돼! 막 이런 거야 맞지? 난 이미 늦었어! 막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법인들을 풀어줘야 되거든. 근데 법인들은 한 번 더 한 1, 2년 더 고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법인들이 이제 돈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수업 시간에도 법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법인을 먹여 살리고 법인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대표로서 내가 법인을 헤쳐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리얼티 수업 들으신 분들도
제가 이제 그 저녁마다 그 미팅을 좀 해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보완을 해주려고 하는데 돈 내는 게 아깝다 그래가지고 안 하고 있어요. 2명이라고 내가 여기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 반성되는 사람들 댓글 써라. 앞으로 인수위와 새 정부가 마련할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에 추후보자의 관련 법 개정안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한 장 보는데 1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여러분 어때요? 경제신문 이렇게 보니까 와 재밌다 싶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그렇지. 자유시장 경제야.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뭐다? 시장을 자유화시키고 임대사업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임대사업자들 4년 8년짜리 공약 이거 다시 만든다 그러죠? 이렇게 되면 뭐가 이제 나오는 거야? 그렇지. 전월세가 이제 나오는 거야, 물량이. 왜냐면 이 4년, 8년이 임사가 특히 월세 같은 것도 또 많이 나와, 물량이. 이렇게 해가지고 혜택 받거든. 전월세 시장이 물량이 많이 풀리게 돼요. 그러면 전월세 시장의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은 다소 좀 추이가 하락할 가능성도 높고, 그죠? 물량이 많으니까 또는 완만하게 옆으로 긋거나.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세금 혜택을 주게 되면 매매 가격도 완만하게 움직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전월세 따로 매매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둘 다 손보면서 둘 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정책을 쓰고 있는 게 맞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지금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우리가 보았어요. 그죠? 그럼 앞으로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또 생각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여기까지만 하자, 오늘. 많이 했잖아, 공부. 하루에 1시간이면 됐지, 뭐.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건요? 리얼티 카톡방에서 늘 함께 즐거운 대화를 하면서 무료 강좌도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